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만에 20년 전에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에 졌고 탈레반은 마지막 미군이 탄 군 수송기가 이륙하자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로 미군 철군 마무리를 짓지만 전쟁은 끝났어도 탈레반과 일단 외교는 이어간다는 게 행정부 정책입니다. 세계는 탈레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눈치인데 눈치 작전은 아프가니스탄도 세계도 함께 죽는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2020년 미국 내 혐오 범죄가 지난 12년 사이 최고고 특히 가장 많이 늘어난 혐오 범죄 타깃은 흑인과 에이시안입니다. 스파에서 일하던 한인 여성 4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 담당 검사는 한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용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소수인종에 대한 법 정의를 보여주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레이크타호 주민들에게 산불로 인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산불 우려로 9월 17일까지 모든 산림, 포레스트 문을 닫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진 아이다는 미국 남동부를 홍수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의 전기는 완전히 복구되려면 3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을 허용하게 강제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국가가 되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자녀에게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동부시간으로 8월 30일 오후 3시 29분, 아프가니 시간으로는 30일 밤 11시 59분, 그러니까 미군이 탈레반에게 철군을 하기로 약속했었던 31일, 1분 부족한 그 시점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시간에 맞춰서 미군은 철군을 했습니다. 케네스 매킨지 중부군 사령관이 이제 비디오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또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아침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전은 오전이네요. 11시 45분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미국 매킨지 중부군 사령관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케네스 매킨지 중부군 사령관이 어제 비디오로 이렇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했습니다. In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The last C-17 lifted off from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on August 30th this afternoon at 3:29 p.m. East Coast time. And the last manned aircraft is now clearing the air. 네,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의 C-17 수송기에 누가 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중부군 사령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진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마무리에 관해서 가장 기억되는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겁니다. 마지막 군인이었습니다. 크리스 도너휴, 파리 공수부대 사단장입니다. 이 공수부대 사단장은 그동안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17번이나 갔고 한 달 전에 미군 철군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군인으로서는 크리스 도나휴 공수부대 사단장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사 로스 윌슨, 이 두 사람이 미군 비행기에 타고 옴으로써 이제 이륙함으로써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부군 사령관은 전쟁 임무는 끝났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죠. The military evacuation is complete. The diplomatic mission to ensure
additional U.S. citizens and eligible Afghans. 외교 임무라는 것이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100명은 조금 넘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미군을 돕거나 나토군을 도와서 탈레반 정권 아래서 살기 힘든 그 같은 사람들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일단 그 외교 임무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마지막에는 한 2,500명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77만 명이 넘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의 이제 미군 그 사상자지만 미군과 미국인 일반인이 전체적으로 2,461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2만 명 정도입니다.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탈레반과 군사 작전을 할 때, 나중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후방으로 빠졌지만 그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계약자는 미군과 미국 민간인이 숨진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계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그램 공항이라든가 뭐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의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을 작동하는 일을, 실제적인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3,846명이 숨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이 쳐들어간 전쟁인데 아프가니스탄 군인과 경찰은 미군보다 훨씬 많이 숨졌습니다. 6만 6천 명 뿐만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4만 7,245명, 합치면 11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도 숨졌습니다. 탈레반도 5만 명 이상 숨졌고 20년 동안 미국은 2조 달러를 탈레반과의 전쟁에 썼습니다. 군사작전은 끝났지만 외교 임무는 남아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봐야지 될 문제인데,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현재 예정돼 있기는 아침 11시 45분에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쳐들어갔었던 아프가니스탄, 그러면서 그곳에 새로운 국가를 민주주의 형태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는 뭐 미군 파병을 오히려 늘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군 협상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맺은 철군 협상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행을 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2011년 9월 11일에 알카이다와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서 테러를 저질렀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알카이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자 탈레반에 대한 전쟁을 선포를 했었던 겁니다. 전쟁을 한 지 20년 만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다시 탈레반이 그 당시와 거의 똑같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무기를 두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바그램 공항에는 공군 기지는 워낙에 크게 잘 지어놨었고, 수만 대의 여러 가지 그 군 뭐 헬기라든가 뭐 너무 많은 헬리콥터, 군 차량, 탄약 같은 것을 두고 밤에 몰래 그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그곳 그 사령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탈출해 버렸으니까요. 공항으로 와서 그제서야 공항에서 우리 간다 하고 전화를 했었던 것이고, 이게 노멀한 것은 아니죠.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탈출하기 위해서 1차 대전 때는 이제 독일과 당시에 그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휴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멋지게 일단 마무리를 했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독일 또 일본도 항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그램 그 공군기지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항공기만 한 167대를 놓고 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탈레반이 가졌죠. 그렇지만 무기를 갖는 것과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몇 주일 또는 몇 개월 안에 이 같은 거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탈레반에게는.
물론 매뉴얼이라든가 자동차 하면 자동차 키도 다 가지고 나왔겠지만 설령 부분적으로 뭐 자동차는 조금 쉬우니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매뉴얼 같은 것을 꽤 맞추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에 그 정부군으로서 미군 무기에 탑승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회유를 해서 부분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몇 달 안에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미국 망신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공항에 있는 무기는 모두 파괴할 거나 아니면은 그 쓰지 못하도록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지금 미 당국의 얘기고요. 27대 뭐 험비 뭐 73대의 뭐 항공기, 라켓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기를 탈레반이 손에 넣도록 이렇게 두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당장 탈레반에게 미국 무기를 다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라. 아니면 탈레반을 내게 보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애틀란틱의 그 기고문을 쓴 데이빗 로스코프라는 분이 뭐 책도 관련 책도 많이 쓰고 행정부에서도 일한 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 다물라라고 얘기를 그런 형태로 글을 씁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미군을 13,000명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13,000명이던 것을 2,500명으로 줄였고 탈레반과 미군을 철군한다고 협상을 했으면 본인의 그 협상 자체가 지난해 2월 달에 있었으니까요. 본인 임기 시에 철군을 하던가 그 어려운 모든 철군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특히 이처럼 이기지 못한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은 피하고 몇 개월 뒤 본인이 나가고 나서 몇 개월 뒤인 5월 1일 차기 행정부로 넘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 닫고 있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미군 병사 13명이 숨졌을 때 그 숨진 병사들의 유해가 성조기로 덮여서 델라웨어로 왔고 그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개개인이 만날 때 그 가족 가운데는 특히 한 명의 아버지와 숨진 해병대원의 아버지와 그리고 또 역시 그 숨진 미군의 임신한 아내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개개인에 다가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숨진 아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그 아들이 뭐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뇌종양으로 숨졌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나도 군인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마음을 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숨진 그 자녀 내지는 남편의 유해를 보고 대통령을 만나기 싫은데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숨진 해병대원의 아버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원래 싫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맞는 과정에서 아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유가족들과 얘기를 하는데 시계를 자주 봤다.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게 다 이긴 전쟁이 아니라 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싫었지만 마음을 바꿔서 만났다는 해병대원의 아버지는 마지막에 하나 크레딧은 주더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숨진 병사가 몇 명인가 그것을 적은 것을 가슴에 넣고 다닌다는 거죠. 해서 13명 마지막으로 이번에 플러스를 시켜야지 된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는 것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이 많습니다. 여론은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끝내야지 된다 하는 것에는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양새로는 아니었었지. 정보국에서 더 많이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것보다는 유연하게 철군을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측에서는 뭔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미국이 2조 달러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뭐 훨씬 탈레반보다 강했는데도 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미국 정부가 2조 달러라는 많은 돈을 썼지만 워낙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정부패해서 마지막에는 정부군들이 봉급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미군이 철군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탈레반에게 항복했다는 그런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문제도 있고요. 해서 여론 자체는 지금도 전쟁을 끝난다는 것에는 분명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가 캘리포니아주의 하시엔다 하이츠는 캘리포니아주는 분명히 민주당 주지만 그 지역 자체는 스윙 디스트릭,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디스트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내는 것이 옳다 하는 게 스윙 지역에서의 답변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미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을 볼 수밖에 없죠. 미국과 20년 동안 정말 구멍 뚫린 슬리퍼 신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숨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본인들이 마지막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그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빠져나올 때 다 여러 가지 무기를 다 파손시켰다고 하지만 하나만 넘겨줬다고 하죠. 지금 당장 이 공항을 탈레반이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만 살려뒀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건네받은 탈레반이 축보를 터뜨리면서 불꽃놀이 하는 형태로 굉장히 그 축하를 했죠.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격을 받고 20년 동안 피신했던 탈레반은 지금 너무 정권을 잡으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년 전과 똑같아요. 20년 전에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90% 이상을 장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판지시르 지금과 똑같습니다.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 그 산악지대 그 판지시르 밸리 그곳에서는 지금도 일부 아프가니스탄 정규군과 탈레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수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것만 빼고는 이제 탈레반이 장악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지난 20년 동안 미군에 의해서 나토 연합군에 의해서 자유를 맛봤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정권을 잡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탈레반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도 지금 망을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5,500명의 미국인을 포함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12만 명 이상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5,000명 이상 영국 사람들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양이, 강아지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영국은 173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 프랑스도 뭐 3,000명. 프랑스 사람들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독일도 5,100명. 이렇게 데리고 나왔고 한국은 한국 군 자체가 2014년, 2015년에 완전히 철군을 했고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운영하던 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도 2015년에는 완전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난 5, 6년 동안은 아프가니스탄에 대사관은 있었지만 별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세계 사람들이 빠져나왔지만 결국은 조금씩 다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구소련이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공산화를 좀 해보겠다고 10년을 머물다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탈레반이 확 정권을 잡게 됐는데 구소련이 나온 게 1989년이고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구소련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고 내분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그것을 틈타서 이제 미국이 들어갔고 이제 그러니까 또 탈레반은 적을 미국 쪽으로 돌렸고 9.11 사태가 2001년도에 있었고 했었던 건데 지금도
구소련이 당시에 나가고 나서의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파키스탄이라든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몇 나라만 건너가면 유럽인 이런 유럽 국가들에게서는 난민이 몰려올 것을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잘 정권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런 것,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테러 집단으로 인정을 한 그런 그룹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지금 맡게 된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대고 테러 그룹인 알카이다, ISIS-K 이런 그 테러 그룹들이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주변 국가들,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이런 데 있는 어떠한 그 테러 그룹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무주 공산과 비슷할 수도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몰려들고 아프가니스탄의 인구가 그래도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럽 같은 데도 지금 탈리반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눈치 보다간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미국, 주변 국가들도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세계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함으로 미군 철군을 완벽하게 이룸으로 인해서 더 안전한 세상이 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세상이 됐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면서 탈레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탈레반에 머물고 있고 미처 구출하지 못한 탈출시키지 못한 자국민들과 또 정말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지만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도 일단은 탈레반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철군이 일단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이 처한 여러 가지 뉴스들로 또 포커스가 집중되기 시작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하도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무관하게 그렇게 느끼기가 아주 쉬운데 오늘 미국 국내의 탑 뉴스는 루이지아나 그리고 그 주변 지역 미국 남부에 뭐 허리케인이 지금은 이제 열대성 폭풍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좀 바뀌었죠. 형태가 바뀌었지만 굉장히 많은 그 홍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루이지아나주의 주지사가 루이지아나주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그 허리케인이었다가 열대성 폭풍이었다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지는 아이다가 뭐 미시시피, 엘라바마 이런 쪽까지 또 플로리다의 그 팬핸들튼까지 그 비를 뿌리고 있는데 아주 지금은 루이지아나의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는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집요하게 내린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 여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왜 루이지아나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곳에 냉장고도 안 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도 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만 5천 명의 전문가가 가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도 완전히 끝나려면은 3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흔하게 보는 지금 자동차는 반 이상 물에 찬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고 어떤 곳은 대피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홍수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죠. 지붕 위에서 소셜미디어로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더군다나 지금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병원도 문제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물론 어떠한 그 발전기 같은 것을 돌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어요. 한 분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숨졌다고 하는데 운전자가요. 그래서 이 아이다가 내륙 쪽으로 가면서 테네시, 뭐 오하이오 리버밸리 오늘 다다르고요. 그리고 아팔라치안 산맥 수요일, 워싱턴 DC 뭐 목요일 이런 형태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항상 오일 정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솔린 값 올라가고요. 루이지아나주의 그 뉴올리언스 주변에 일부 약탈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그 레이크타호가 그야말로 베케이션 그 타운이잖아요. 22,000명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주 산불이 그 루이지아나나 테네시, 뭐 미시시피 이런 데가 허리케인과 홍수라면은 다른 물이 아닌 불이죠. 산불 때문에 아직은 레이크타호 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몇 마일 남겨뒀다고 해요. 그런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대피를 해라 해서 자동차 행렬이 그쪽 지역 프리웨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말 그대로 파킹랏이고요. 어제 발효가 됐었던 경계 경보는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15% 현재 그쪽 지역의 산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18만 6,5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어제 17만 에이커 넘었었죠. 18만까지는 되지 않았었고 그런 그 콜더 산불입니다. 콜더 파이어고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13개의 산불이 계속 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산림국이 포레스트 디파트먼트가 이제 9월 17일까지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내일부터 9월 17일 밤 11시 59분까지 모든 캘리포니아주의 그 산림, 그 포레스트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지금 뭐 가장 큰 산불인데요. 가장 큰 산불 넘버 10 산불 가운데 9개의 산불이 2010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또 그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사람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극단적인 산불, 극단적인 홍수, 그 밖에 물피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좀 강하게 주장을 해오던 그 시점부터 캘리포니아주 산불 큼지막한 가장 큰 10개 가운데 9개가 그 시점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단 그 철군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일인데 올해는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요. 2020년도 미국에서의 혐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2년 사이에 최고인데 이게 이제 연방 수사국의 발표를 워싱턴 포스트가 잘 정리를 해서 다른 그 매체들이 전부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각 신문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특히 이 혐오 범죄에 대한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팬데믹으로 많이 늘어나기 이전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즈음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해왔던 그런 매체거든요.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혐오 범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년 사이에 지난해의 최고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그 타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 인구도 많고 하니까 타겟에 훨씬 더 많이 됐고 원인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팬데믹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열된 그런 모습 등 때문에 지금 2019년보다 뭐 많이 늘어나서 2008년 이후에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7,759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포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014년 이후에 미국에서의 혐오 범죄는 42%가 늘어났고 지난 7년 사이에 6번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흑인 타겟 뭐 1930건에서 1년 전에 비교할 때 2755건으로 많이 늘어났죠. 에이시안 타겟도 158건에서 274건. 이것도 FBI 것이니까 그렇지 에이시안 무슨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집계하는 것은 또 훨씬 다르잖아요. 말의 혐오 범죄 또 폭행의 신체적인 혐오 범죄에서 수천 건 이상이죠. 에이시안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조지아주의 애틀란타가 속해 있는 곳이 풀튼 카운티잖아요. 선거 때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일하던 곳에 스파들에서 백인 22살의 용의자가 사건을 일으켜서 총격 사건으로 4명의 한국 분들이 숨지셨습니다. 70대도 계셨고요. 51살의 그 현정 그랜트라는 아들들이 소셜미디어에 여러 가지를 엄마에 대해서 올렸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74세였고 젊으신 분이 51살이었는데 그 풀튼 지역에서 이 22살의 백인 남자죠. 로버트 아론 롱에게 대해서 지금 검사로서 나는 그 사형을 구형하겠다. 라는 것을 파니 윌리스 여성 검사예요. 이 검사가 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자들 가족들을 만났다고 하죠. 하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퍼시픽 아일랜더들이 미국에서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용의자는 이쪽 애틀란타 지역뿐만이 아니라 체로키 카운티 저쪽 북쪽에서도 사건을 저지르고 또 아래로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의 케이스는 유죄를 인정을 했죠. 유죄를 인정을 해서 가석방 없는 뭐 종신형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애틀란타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뭐 프리바겐 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고 그러나 그가 프리바겐을 해오면은 유죄를 인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오픈리 서로 그 의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팬데믹 이후에 자신들의 그 권리라던가 지금까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었을 때 그런 피해에 대한 이것이 피해이구나 하는 인식 자체 또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것을 오픈리 얘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자 하니까 많이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돼서 또 한국과 미국이 연관된 그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뭐 행정부에서 이미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국내 이슈에 대통령은 집중하겠다. 특히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여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곧 그 퇴거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연방 차원에서는요. 물론 일부에서 뭐 주정부나 시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퇴거 당하게 된 그런 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연방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퇴거가 시작이 됩니다. 주택 시장이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간다면 랜드로드들은 좋아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연방에서 사실은 도와줄 만한 충분한 돈이 있고 주정부로 갔는데도 이게 어떤 관료주의, 뭐 서류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그 렌터들에게 빨리 전달되지 않아서 퇴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생길 텐데 팬데믹 이전에요. 보통 1년에 미국에서 한 100만 건 그 퇴거 케이스가 그 정도 있었는데 뭐 그동안은 뭐 지난해 3월부터는 연방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크게 줄었었고 어쨌든 그 9월 말까지만 그 10월 초부터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뉴욕주도 연방정부 기금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나눠준 것은 받은 기금의 1.5%밖에 못 나눠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인구로 따지면 한 470만 명 정도의 미국 성인이 퇴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가을에 그리고 추운 겨울에 470만 명. 미국의 전체적인 인구는 3억 3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조금 불안정함을 끼칠 수 있죠. 쫓겨났는데 살던 아파트먼트에서 또 집에서 렌트 들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직장을 제때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가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감염 케이스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입원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제 퇴거는 어쩔 수 없이 연방정부의 그런 그 막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가운데서 그 일반인들은 별로 큰 관심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한국에 관련된 뉴스가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전해드리고 북한 문제를 못 전해드렸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해서 뭐 경제 분야에서 뉴스가 나왔다 하면 뭐 삼성 뭐 그런 정도잖아요. 휴대폰 아니면 무슨 뭐 LG의 그 똑똑한 냉장고 이런 것에서 구글과 애플을 제일 먼저 세계에서 한국이 벌줬다 하는 것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국회에서 뭐 특별한 법 이름이 있던데요. 어쨌든 그 인앱 결제해서 구글과 애플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페이먼트 결제를 꼭 그 구글 시스템으로만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그 구글 결제를 해라 했었는데 그것을 뭐 지금 영화, 음악으로 다 확대를 해나가려고 했고 애플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산되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 여기서 수수료를 30%를 떼가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 그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이 이름은 뭐 구체적인 그 고급적인 이름 말고요. 그 법안 이름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었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통과가 됐고 이것은 유럽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의 독점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해서 한국이 처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요. 미국에서도 초당적인 뭐 3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이달 초에 한국에서 말한 것과 같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심의해달라 하고 법으로서 발의를 해놓은 게 있고요. 잠시 뒤에 어제 못 전해드린 뉴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북한이 영변 핵 원자료를 2018년도 그때 딱 묶어놨다가 재가동했다는 이 뉴스는 사실은 뭐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언제나 똑같습니다. 북한이 연변 그 핵 원자료를 딱 동결했었을 때는 하노이 회담 그때 우리 이거 안 하겠다 하면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 했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의회에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한 것을 받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미국에서 내쫓게 할 리가 없으니까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유엔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국제 그 원자력 기구에서 여러 가지 그 위성 그 시스템을 보니까 북한이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인근의 그 실험실에서 플루토늄을 연료봉에서 분리한다. 이렇게 볼 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 한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뭐 가졌을 것이다.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좀 위험한 것을 보여줘야지 우선순위가 아닌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닌 미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참 거기에 매달렸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났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북한보다는 이란의 핵협상 2015년도에 오바마 때에 맺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깨버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하니까 주목받지 못할 때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라든지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뭐 이렇게 시간을 손해볼 필요가 없다. 더 많이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만 그 또 협상을 할 때
더 많은 파워를 가지니까 뭐 이런 정도,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는 변화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 변화에서 있네요.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백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지금 거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주일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백신 접종도 허가가 나오면 빨리 맞춰야 되겠어 라는 사람이 45%,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미 뭐 맞았어 하는, 이것은 12살 이상이 되겠죠? 그런 그 퍼센티지가 12%, 안 맞힐 거야가 42%였거든요. 그런데 2주일이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 빨리 맞춰야 되겠어.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이미 맞췄어도 많고 안 맞출 거야 하는 것은 31%밖에 안 됩니다. 2주일 사이에 11% 백신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파이저 바이오엔텍과 모더나를 승인한 것도 있지만 많은 직장에서도, 부모님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변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말씀을 시간이 나는 대로 전해드릴까요? 플로리다주에서는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교육부에게 돈 주는 걸 홀드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방정부가 또 지원을 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